50대 여성 김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아들은 성인이 되고부터는 금전적인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요. 그러던 차에 김 씨는 후견인 제도를 알게 됐고 작년 2월 아들의 한정 후견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금융사고는 없겠구나 하고 안심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김 씨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보고 아들이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형이 아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가로챈 건데요. 김 씨는 은행이 어떻게 후견인인 자신도 모르게 지적장애인 아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준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김 씨 아들은 은행에 이 돈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요. 지적장애인인 20대 아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어머니의 사연인데 20대 아들이 이제 돈을 빌려준 거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50대 어머니고 20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크게 나온 국직관 사건 이전에 지금 이 현재 20대 지적 장애 아들은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간의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이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이제 시달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장애 있는 아이 엄마로서 내가 겪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친구가 어느 날은 이 자기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몇 개를 개통을 해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막 대출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천만 원 사건 이외에 전에. 근데 이제 엄마는 이거예요. 그때만 당연히 어머니가 다 돈을 물어줬죠. 이렇게 사고를 어머니가 이제 수습을 했는데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물어내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힘들었던 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거죠.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것도 심적으로 부담인데 문제는 주변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내 아들의 지인들이 우리 아들의 힘들거나 부족한 면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하고 이런 일이 이 친구 하나가 아니라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 때문에 사실 어머니는 돈이니 뭐 아들의 이제 뭐 장애인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낀다라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있었고 특히 어머니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건 마장에서도 몇 번 다뤘던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재산상 법률행위 하기에는 정신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했죠. 근데 그때는 이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거래한자를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 인권 보호에 오히려 역행한다라고 해서 2000년대 후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011년에 우리도 이제 제도를 통째로 바꾸자. 그래서 아예 재산상 법률행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년 후견인을 임명을 하고 어느 정도 재산상 법률행 할 수 있지만 좀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한정 후견인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장애인, 그러니까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때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단계별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후견을 게시하게 해놨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2018년 2월에 아들의 한정 후견인이 이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지라고 안심을 했는데 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어머니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성년 후견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요. 아들이 자꾸 사고를 내잖아요. 저 지인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푹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한 아들의 휴대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의 휴대폰에 3천만 원 대출해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동네에 아는 형이 이 아들을 꼬드겨가지고 휴대전화 은행 앱을 이용해서 대출 받는 방법 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3천만 원 대출 나왔다 하니까 이 아들이 가서 은행 가서 3천만 원 찾아갖고 그 형한테 홀랑 인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한 지경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쉽게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어떤 맹점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져간 그 동네 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동네 형을 찾아갔겠죠. 네. 네가 내 아들 돈 가져갔냐? 그랬더니 돈 가져갔다. 그러면 갚아라. 그러니까 난 빚도 많고 신용불량자다. 갚을 능력도 없다. 속된 말로 아유. 배째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들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회사도 다니고 이제 금융거래가 있는 상황에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이런 어떤 돈 대출, 금융 대출과 관련돼서는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이 돈이 대출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후견인 제도까지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대출이 됐을까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을 했던 건데 무용지물이 된 셈이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신청한 이후에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은행 측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 취소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 얘기는 이미 나와 있는 저 상태고요. 문제는 은행 측의 얘기를 듣게 되면 또 이게 애매해지는데 은행은 우리는 불법성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성년 후견인 선정 이전에 이미 이 아들이 대출 과정을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한번 계좌를 생성하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죠. 그 이후에 후견인 선정 후에 자기네들은 후견인 선정이 됐는지 어쩔 줄도 모르는 상황에 동일한 사람이 다시 와서 똑같은 절차에 따라 대출을 했으니 우리는 절차에 따라 대출을 해준 것뿐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후견인 제도에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을 대출 받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책임인 건지 대출을 해주는 쪽에서 알아서 다 조사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이제 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 이제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직접 이제 은행을 찾아가서 이제 돈을 인출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돈을 이제 동네 형에게 빌려줬고 돈을 못 받는 그런 처지가 있는데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궁금증 정리를 해보죠. 장애가 있는 아들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아들을 꿰어 대출받게 하고 돈을 가로챈 지인은 사기죄로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아들이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직접 가서 돈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갚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성년자 친권자 대리 없이는 법률행위 혼자 못하죠.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도 있잖아요. 그걸 믿고 했다가 법률행위 계약 취소하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랑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한정후견인도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일단 대출 계약은 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재산상 법률행위 하지 못하게 법원에서 선고가 났는데 가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은행에서 그걸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후견인 등기부라고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후견인 누군지, 한정후견인.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 잘못인데 문제는 돈을 가져갔고 대출 계약을 취소하면 가져간 돈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은행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 소비해버리고 없거나 다른 사람이 다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현존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돈이 남아있는 거는 돌려줘야 되지만 그 돈이 지금 수중에 없으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은행 측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결국 은행에서 아까 이 지금 아들을 꼬드겨서 돈을 가져간 동네 형 있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제 배상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거액을 이제 대출받았다라는 건데 후견인의 어떤 동의 없이 대출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 책임은 바로 은행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관련 서류들을 이제 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 장치를 해놓는 거죠. 내가 후견인으로도 선임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은행에서 거래를 못하게 사실은 그걸 알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일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피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취소가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후견인이 내가 정말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사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사실은 속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도 또 살펴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금 동네 지인이라고 하나 동네 아는 형이 그렇게 이제 꿰어서 지금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에게 돈을 대출을 받게끔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명백하게 사기죄죠. 사기죄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을 속여서 누군가를 속여서 기망행위를 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은 범죄가 바로 사기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죄질도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뭐 한정후견인으로
지금 어머니가 선정됐다는 사실 알면서도 그 이후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죄질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이 어머니는 지금 그 동네형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하는 생각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3천만 원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줘야 이제 본인도 괜찮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양재인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끝까지 평행점을 달리면 결국 은행과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은행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멀쩡한 사람처럼 지금 자기 다 속여가지고 우리도 속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뭘 조작을 해서 했다거나 하는 정도가 되면 그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가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끝까지 이제 소송 전으로 갈 개연성도 있어서 예. 지금 어떻게든 이 동네형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이걸 좀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러면 이제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이 아들이 대출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은행이 제대로 그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3천만 원을 가져갔던 그 지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 생각은요. 예. 이거는 뭐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이른바 배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지불 의사도 없었고 지불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데서 아주 정확한 요소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을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경찰에 고소하면 이 사람 구속감입니다. 예. 근데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구속되면 어디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뭐 말씀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성년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했고 그 어머니로 지정돼 있는데 은행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아들에게 대출을 해줬다라는 부분을 어머니께서는 충분히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